하는 거고, 자, 이런 모든 활동들을 외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평화적인 활동. 그래서 외교의 방법은요, 협상할 수도 있고, 점잖게 설득, 뭐 중재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 친해지게 막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협박도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거 이거 너네가 안 사줘? 그럼 우리도 니네 거 안 사?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협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 이게 우리가 안 산다면 피해가 있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협박도 있고 압력도 넣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렇다고 전쟁은 아니잖아요. 싸운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어쨌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화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외교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 또는 정치적, 경제적 실리도 추구하고 또 세계 평화도 유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제적 위상, 우리 위상도 높일 수 있고요. 자, 근데 요거 핵심은 요건데요. 자, 그러면 옛날에 외교라고 했을 때는요, 외교는 이념이 중요했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끼리,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끼리 이렇게 좀 이념이 중요한 시대였어. 언제? 냉전의 시대. 근데 이제 냉전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념 안 따져요. 자, 너네가 공산주의야 괜찮아. 우리 물건만 많이 사줘. 그러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신뢰를 추구하는 외교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셨죠? 이제 이념이 아닌 신뢰를 추구하는 외교고요. 그리고 외교 누가 하나요? 외교 누가 하나? 그러면 뭐 대통령이? 네, 그 다음에 뭐 외교관이? 그쵸? 외교관이라는 완전 전문적인 외교 전문 그 직업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뭔가 진짜 국가와 관련된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요즘은요, 아무나 다 외교합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잘 키운 아이돌 하나, 10그룹 안 부럽다. 네, 요즘 한류 열풍도 어마어마하게 센데요. 자, 우리 아이돌, 뭐 이렇게 뭐 빅뱅이라든지, 뭐 엑소라든지 이런 가수들이요, 세계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태양의 후예 드라마 생각나시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별에서 온 그대, 뭐 김수현이라든지 송중기 그 생각하면, 자, 그 어마어마한 위력. 그러니까 외교관 한 명보다도 더 나아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인기가 많을 때요. 네, 저도 외국 여행 가면 저한테 코리안? 그래서 예스 그러면 무조건 강남스타일 막 이러면서 그걸로 통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을 알리는데 외교관 뭐 수백 명의 역할보다 더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외교가 되는 거죠. 한국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교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든 기업도 가능하고 모든 사람도 가능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외교만 외교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엔 이런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까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민간인들도 외교에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교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요, 국제사회에서 자, 사실 세계 평화적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하고 약간 트러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일단은 우리는 통일 문제가 있어요. 남북 통일. 그렇죠? 남북이 통일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문제 아니냐. 근데 요즘은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만 통일 못합니다. 분명히 중국도, 일본도, 뭐 미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좀 협조해줘야 앞으로는 통일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문제도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남한 홀로 풀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4자 회담이다, 6자 회담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랑 함께 남북이 대화를 할 때 같이 대화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북한이 말도 좀 잘 듣고 이런 편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또 우리를 열받게 하는 이 두 나라, 우리 옆에서 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많이 자극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벌써 이제 그 중국이랑 일본, 중국도요, 우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뭐 엄청 크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다 여기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자, 우리가 그 위쪽의 땅은 이제 중국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이제 여기만, 그렇죠? 왕년에 여기가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 중국 땅이죠. 근데 문제는 중국 애들이
자, 지금 어쨌건 지금 자기 땅에 있는 과거의 역사는 전부 다 중국의 역사다라고 우기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역사 프로젝트, 역사 오해곡이죠. 그럼 그 소리 뭐냐면, 자,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다 중국이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 완전 어이없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 이것을 동북공정석, 동북공정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입장에서, 자, 여기는 이쪽 지역은 동북 쪽이죠. 동북 쪽의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 이쪽 다 우겨요. 다 우겨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건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중국 국경 안에 있는, 현재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면 뭐 고구려도 옛날 중국의 한 지방이었고, 발해도 그렇고 막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중국은요 아까 민족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50개의 민족. 자,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는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조선족이 혹여라도 나중에 우리는 대한민국, 원래 대한민국 출신들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겠다. 나가겠다. 중국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겠다. 특히 우리가 남북이 통일한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붙겠다. 이렇게 그게 소수 민족이 독립을 하겠다는 거죠. 중국에서 뭐 티베트도 독립하겠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개의 분리 독립 운동들이 있어. 그걸 막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니네 중국인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그러니까 니네 원래 중국이니까 뭐 독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의 역사 왜곡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게,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서해안에서 물고기 잡으러 중국 애들이 오는데 일명 싹쓸이 어선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어부들도요 고기를 잡을 때 새끼는 놔줍니다. 왜냐면 나중에 커야죠. 걔가 새끼를 낳아야죠. 씨를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너무 잡았죠. 중국 애들은 완전 다 쓸어가서 우리나라 사실 지금 바닷가 어획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서해안에 자꾸 그것도 우리 그 영해 기준이 있잖아요. 배타적 경제 수요. 자, 그런 기준들을 넘어서 자꾸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중국하고의 트러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 할 얘기 많죠. 일본 나왔습니다. 일본. 자, 일본은 우리가 쌓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앙금이 제일 많죠. 네, 특히 일본한테 축구를 지면은 정말 참을 수가 없죠, 우리가. 네, 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영화 귀향 생각하시면 우리 일본 군 위안부, 우리의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당한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근데 군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분통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 왜곡,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덕분에 우리가 발전했대요. 동감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막 이런 식의 역사 왜곡,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이래서 우리가 발전을 한 거다. 일본의 지배가 있었으므로 이딴 헛소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우리 바다의 이름이 동해입니다. 동해. 우리 태평양, 뭐 지중해, 대서양 이렇게 있듯이 바다 이름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는 이스트시예요. 이스트시, 동해입니다. 자, 그게 원래 명칭인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쪽, 우리나라 입장은 동쪽 바다니까 맞는데 일본 입장에서 사실 동쪽 바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명칭이에요. 태평양 이름이듯이 동해, 그냥 이스트시가 이름입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자기네 관점에선 동해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자, 이거를 쓱 지도에서 재팬시로 바꾸죠. 일본해로 바꾸고요. 네, 그거를 이제 국제사에 은근히 세계 지도,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도 지도를 바꾸라는 식으로, 이게 그냥 태평양이 그냥 이름이듯이 이스트시가 그냥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네 입장에서 싫으니까 동해 표기를 재팬시로 바꾸는, 네, 그러한 전략들을 또 많이 세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가끔 뭐 미국 사이트에서 뭐 재팬시가 발견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뒤에서 이런 물밑 작업 대단히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독도 같은 경우에도 지네 거라고 우기니까 황당한데, 네, 우리가 강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칙소리 못하게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많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도 많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민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나가는 일도 많고 이렇게 이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족 속에서 또 우리가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100만 명 시대인데 한국인과 결혼 등의 문제로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뭐 외국인 차별 이런 거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들의 지위, 외국인의 지위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도 트러블, 예를 들면 황사 같은 거 중국이랑 미묘할 수 있죠. 미세먼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뭐 항상 자기 나라 신뢰를 추구하다 보면 무역 트러블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제 국제적인 갈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국제사회를 평화적으로 잘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을 배워본 거예요. 자, 1번. 다 국제사회 특징이 아닌 것은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 맞죠?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힘의 논리가 어느 정도 또 있기도 하지요. 맞죠? 자,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중앙정부가 존재해서 제재를 확실하게 해주나요? 아니라고 했죠. 그쵸? 틀렸습니다. 자, 국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국가는 서로 협력할 수도 있지요. 그쵸? 이런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틀린 건 3번. 자, 2번. 다음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행위 주체. 국제사회 이끌어가는 주체 뭐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국가죠. 자, 1번입니다. 네, 뭐 민족, 국가 내부적 행위체, 다국적 기업, 아까 초국가적 행위체 들어가죠. 또 우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정답 1번. 자, 다음 중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에 이번엔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린피스, 국경 없는 자꾸 이사회네요. 의사회입니다. 의사회. 자, 그 다음에 국제적집사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국제기구 중에서도 비정부 기구야. 국가가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연합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떡하니 가입을 하지요. 자, 그럼 성격이 다른 건 이건 국제기구 중 정부간 기구, 이건 비정부간 기구. 정답은 4번. 자, 2016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 문제가 아닌 것은 자, 남한 북한 간의 통일의 문제 숙제지요. 자, 중국의 역사 왜곡 사업인 동북 공정 때문에 우리가 좀 화나지요. 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이가 없죠. 네, 종교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종교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죠. 다행히도.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국가가 아닌 국가는 자, 아까 5개가 있었는데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쵸? 자, 그럼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정답 4번. 자, 다음 내용을 알 수 있는 국제사회 특징은 한국과 타이완, 대만 얘기하죠. 자, 원래 대만과 중국은 역시 하나의 중국이었는데 그 공산주의, 자유주의 또 이런 마인드로 중국 그 본토는 공산주의가 됐고요. 자, 대만은 자유주의 국가로 약간 미묘한 그 갈등이 있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뿌리는 다 같은데 자, 그래서 한국과 타이완 자유중국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것은 1992년 8월이다. 우리가 대만과 타이완과 한국이 중국, 중화인민, 이건 대륙의 중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면서부터 자, 타이완과는 결별을 선언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랑 타이완과 중국이 사이가 나빴죠. 우리 남북한이 사이 나쁘듯이 나빴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같은 자유주의 국가로 타이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자, 이제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중국이랑도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 입장에서 약간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 타이완과는 사이가 나쁜 중국과 우리가 국교를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맺으니까 자, 그러면서 타이완과 결별을 선언해서 그 당시 이걸 기억하는 우리 대만 사람들은 한국인은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타이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친하게 지내던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자, 일방적으로 우리하고는 관계 딱 그거 북한이랑 친하게 지낼 테니까 이제 한국하고 관계를 끊겠다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대단히 괘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타이완은 일제 침략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을 같이 해오면 양국의 우호가 강했던 국가인데 어제의 친구가 갑자기 적이 돼버리죠. 어제의 적이 갑자기 친구가 돼버리는 자기의 이익만 신뢰를 추구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국가 간의 외교는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 국제사회 질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자국의 이익 추구가 우선이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겠죠. 국제사회는 의리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한데 참 안 지켜지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국의 실리 추구를 우선시하다 보니. 자, 다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우리나라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 지금까지 많은 선박의 안전 호송을 지원해왔다. 자, 기후변화 협약에 참여한 200개 국군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부대가 많은 선박을 지켜주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배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서로 때로는 돕는다, 협력도 한다라는 모습이네요. 자, 국제사회는 갈등을 해결한 중앙정부가 있다? 아니죠.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건 이익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제사회는 공존을 해서 또 노력도 함께 해오고 있지요. 국제사회는 항상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뭐 항상까지는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때로는 돕기도 한다. 자, 8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요. 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아직도 시끄럽죠? 한국의 식민 통치를 했던 그 나라, 우리하고 미묘한 감정을 세우고 있는 일본입니다. 정답 2번. 자, 이번에는 14단어, 이제 마지막 단어는요, 이제 간단하게 끝납니다. 네. 자, 잠깐 한 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14단원 이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제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대단한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사회 현대는 아직도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회는 없고요. 문제 없는 시대도 없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대로,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뭐 중국은 없겠어요, 일본은 없겠어요, 미국은 없겠어요. 모든 나라가 시대를 막론하고 다 항상 사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리 앞에서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회 문제라고 할 때 나 오늘 뭐 먹지? 이런 건 문제 아닙니다. 사회 문제 아닙니다. 자, 이건 내 지극히 개인적인, 여행 어디로 가지? 그거는 혼자서 그냥 알아서 생각할 문제죠. 자, 이런 거 사회 문제 아닙니다. 사회 문제는, 그래, 요즘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 나만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느끼시는 거죠? 그죠? 미세먼지 너무 심각해. 이런 거 다 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돼. 혼자 공감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다수가, 이거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환경 문제, 자, 그 사회에서 일어난 거죠.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는 뭐 살인사건, 인간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자, 결국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결국 인간들이 일으켰으니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 원인이 사회에, 인간들 때문에 그 사회 안에 있다. 환경 문제, 애를 안 낳아, 그 다음에 너무 올드해지는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 다 사회에서 생긴 문제다. 자, 많은 사람들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해결할 수도 있다.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일으킨 거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도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할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회 문제 요건이고요. 자, 사회 문제는 그러면 왜 생기는가? 첫 번째, 세상이 바뀌면서도 많이 생겨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또 아니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바뀌면서 뭐 해킹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많은 문제들이 막 생기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뀔 때 생기고요. 아니면 생각이 바뀔 때도 생깁니다. 가치관이. 옛날에는 여자 차별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때는 문제도 아니었네요. 그쵸? 근데 요즘에 와서는 여자를 차별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 이렇게 이제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니까 문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성 차별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약자, 막 힘없고 막 이런 사람들, 막 가난하고 막 거지들, 옛날 같으면 별로 그렇게 그닥 신경 안 썼다고 한다면 역시 사회적 약자, 우리가 좀 그래도 같이 끌어안고 가야지, 복지 마인드 생각이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갖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가치관이 바뀌거나 사회가 바뀔 때 이런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 분명히 문제가 많으면 사회가 좋겠어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 부정적인 영향 먼저 보면요. 일단은 그 사회 문제가 많다. 그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혼란을 줄 수도 있겠죠. 구성원끼리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좋은 점도 있답니다. 사회 문제가.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 없는 사회는 없다고 했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약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그러면 더 발전하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요. 환경 문제 심각하다고 느껴요. 그죠? 막 괴로워하고 막 공기가 안 좋아서 괴로워하고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을 했어요. 공기가 좋아졌어요. 발전한 거잖아요. 좋아진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결국 개선을 하려는, 그래, 이게 문제구나 알았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면서 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는 과정에서 더 좋게 발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사회 문제의 너무너무 이제 특징들을 보면요.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굉장히 많죠. 다양하고요. 자, 복합적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하나만 볼까요? 왜 고령화가 생길까? 그냥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이걸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회 문제. 자, 일단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죠. 자, 복지 정책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하네. 돈이 많이 들겠네. 그럼 또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 걷다 보니까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다다다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른 거하고 연결돼서 또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고령화 하나로 복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 그 직업적인 그런 노동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어르신이 연로하니까 또 의료와 관련해서 또 의료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그냥 하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져서 문제는 다양하고, 또 상대성은 시대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통일 문제. 다른 나라는 통일 문제 신경도 안 써요. 우리나라만 걱정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만 걱정해야 돼. 자, 지금 우리나라는 애를 안 난다고 걱정해요. 저출산.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애를 많이 난다고 걱정해요. 완전히 문제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지역마다 시대마다 문제가 다르다. 근데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애 많이 낳는다고 걱정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러면서 막 가족 계획 사업도 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는데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자, 그래서 시공간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요즘은 빨라요. 진행이 뭔가 대단히 스피드하죠. 그래서 급하게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단히 광범위하게 어떤 문제가 우리나라 환경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문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광범위하게 간다. 이게 이제 현대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특히 이제 굵직하게 볼게요. 자, 선진국은요, 인구에 대해서. 인구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선진국은 이제는 너무 안 낳아서 저출산, 고령화. 의학은 발달했으니까 어르신들 나이 많으시죠.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 근데 반대로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아직도 애를 많이 낳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애 많이 낳는 높은 출산율이 문제.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까 애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가난한데 먹여 살릴 힘이 없네요. 식량이 부족해서 또 굶어 죽어가요. 연쇄적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자원을 막 쓰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환경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좀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저출산,
애를 너무 조금 낳아? 그러면 더 낳으세요. 낳으세요. 자, 그러면 낳으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애를 낳으면 출산금을 줄게요. 교육비를 지원해 줄게요. 출산 장려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자, 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출산 지원금, 양육비, 그다음에 뭐 애 낳으면 뭐 휴가. 요즘에는 아빠들도 휴가 쓸 수 있어요. 육아. 그렇죠? 네, 그래서 육아 휴직 제도. 그다음에 그 애가 너무 안 낳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력이 부족하죠.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일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메꿔야죠. 외국인 노동자라도 채워서 메꿔라. 이건 일손이 부족할 때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고령화예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 또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아직은 정정한데 뭐 60이 아직 60밖에 안 됐고 완전 청년과 다름이 없는데 이미 은퇴 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제 어르신들에 의한 일자리 마련 그리고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복지 제도 이런 거 마련이 또 시급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대비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개발도상국 애를 너무 많이 낳아요. 낳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출산을 장려하면 안 되고 억제 줄여라 제발 조금만 낳아 이렇게 캠페인도 벌이고 그게 바로 가족계획 사업이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막 우리 대단히 대성공을 한 나라잖아요. 출산 억제 정책 이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낳았다. 낳은 애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죠? 자, 낳은 애를 책임지려면 경제 발전해야 되겠죠. 너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빨리 경제 성장을 해서 애들을 먹여 살려라. 인구 부양력 먹여 살리는 힘을 길러라. 자, 그리고 뭐 식량 자원도 좀 더 개발해서 그쵸?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개발도상국은 너무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 게 좀 단점이죠. 너무 이제 대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도시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죠. 우리 중국의 베이징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걔네들은요.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외국에 이제 자녀들을 보내고 아빠 혼자 있을 때 기러기 아빠잖아요. 베이징은 지금 베이징 떠나는 게 베이징 너무 싫어합니다. 공기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아빠만 어쩔 수 없이 베이징에 남아있고 이 깨끗한 공기 때문에 딴 지역으로 간답니다. 그게 기러기 아빠래요. 안타깝죠. 얼마나 환경이 심각한지. 자, 그러니까 지방으로 인구가 많이 퍼져야 그나마 좀 환경 문제가 너무 극심한 게 좀 이제 분산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의 문제들 참 이건 세계적으로 심각한데요. 자, 일단은 우리도 요즘에는 막 실업이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르신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왔는데 뭐 갈 데가 없다. 안타깝잖아요. 거기다가 회사를 갔어요. 겨우겨우 갔더니 임금 차이가 너무 비정규직. 정규직과 내가 보통 하는 일이 똑같은데 월급은 엄청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는 곧 잘리고 자 이런 항상 불안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금 격차의 문제죠. 월급도 또 남자 여자 차별받는 것도 있고요. 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뭐 학벌 때문에 차별받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는 갑과 을의 갈등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사 갈등도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우리 노동의 문제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볼까요? 자 일단은 일자리, 실업의 문제. 개인은요,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게 능력 개발하셔야 됩니다. 직업교육 수강도 하고 자격증도 따시고 자, 기업은 빨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야 되겠죠.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결국 실업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자, 정부는 취업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일자리 마련에도 나서주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 시설도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급여도 좀 지원해주고 왜냐면 실업자들이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일이죠. 정부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갈등.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갈등이 있으면, 이제 노동자가 약자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좀 배려해야죠. 그래서 나온 게 노동자의 3가지 권리, 노동 3권이에요. 자, 노동자들은요,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뭉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결권. 자, 뭉쳤어요? 그럼 협상해야죠. 월급 올려주세요. 자, 협상을 벌여야 되니까 그건 단체 교섭권. 그리고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파업합니다. 자,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게 단체 행동권. 자,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자의 권리 3가지입니다. 노동 3권이에요.
아셨죠? 이건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무리 행동을 해도 폭력적이거나 이런 건 곤란하겠죠. 되도록 평화적인 방법 안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뭐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 이런 거 이제 근로기준법까지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정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IMF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리 노숙자가 나왔고요. 많은 사람이 잘리고 안타까웠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때 나온 게 자,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나옵니다. 자, 노동자죠. 근로자죠. 사업가, 그러니까 사용자, 기업이 되는 거죠. 정부. 그래서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정부가 이렇게 세 주체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기구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나왔어요.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협의하라고 노사정위원회도 운영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서로 이제 사실 노동자와 기업가가 서로 적이 아니에요. 자, 둘 다 목표는 같거든요. 회사가 잘 되길 바래요.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안 잘리고 뭐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오래오래 다닐 수 있고 당연히 오너도 회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둘 다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데 예를 들면 월급 조금 받고 일 많이 해주길 바라는 거죠. 우리 갑은. 근데 을은 월급 많이 주고 일은 조금만 하면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거죠. 회사가 잘 되는 마음은 같아요. 자, 그래서 함께 가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다. 자,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임금, 뭐 월급이 너무 적다거나, 그 다음에 성별, 남녀차별, 고용,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학력차별, 뭐 이런 또 임금, 월급 떼먹는 나쁜 사장님. 네, 그래서 이런 임금의 문제. 그래서 국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월급은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또 약간 보너스를 준다거나 이런 합당한 대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는 늘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월급을 깎으려고 하고 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회사도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만 대신 또 회사가 잘 될 땐 그만큼 인정해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노동의 문제입니다. 자, 환경 문제요. 환경 문제 뭐 세계적인 문제죠. 자, 지구온난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있고요. 자,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 다음에 이제는 석유도 고갈되죠. 에너지 자원 같은 거 고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거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같은 것도 천연가스를 대신 사용하라고 했는데 천연가스도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걸 개발하는 게 더 좋고요. 자,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에너지 아껴 써야 되겠죠. 친환경적인 산업을 많이 키워야 할 거고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도 많이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이 단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환경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개발 안 할 순 없어요, 솔직히. 그냥 여기서 개발 멈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더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되 환경도 지키자 이 단어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지속하자? 환경을. 자, 뭘 발전시키자? 경제를.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환경도 지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버리면 미래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후손들도 생각해서 환경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더 잘 살기를 바라니까 현재 세대도 위하고 미래 세대도 위하는 앞으로 우리 후손까지 생각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는 게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 함께 이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도 계속 지속시키며 경제도 계속 지속시키고 경제도 발전하고 환경까지도 다 지속을 시키면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에는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수많은 생물들이 파괴되고 있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지켜야 되고 기후변화 뭐 재해 예방에 노력해야 될 거고요. 사회적으로 인권, 평등, 건강, 문화 이런 것들 아까 사회적인 지속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 단순히 돈만 막 돈만 많이 벌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가치적인 것까지도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빈곤 퇴치, 기업
또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게 자, 이런 각 분야에서 우리가 지속하면서 가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사회 문제가 아닌 것은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자, 등록금이 비싸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것도 등록금도 사회적으로 많이 심각하죠. 자, 아파트 간 층간소음 문제, 살인사건까지 이것도 사회에 많이 뉴스가 이슈화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갈지 설악산으로 여행 갈지 이거는 그냥 이게 사회 문제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그냥 집안의 고민인 거죠. 그쵸? 행복한 고민이죠. 자, 우리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현재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닌가? 정보 격차의 문제. 정보화 시대니까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그쵸? 고용 불안하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인구 급증. 우리는 인구가 급증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발도상국의 문제죠. 정답 4번. 다음 환경 문제는 해수면 바닷물이 올라와요. 왜?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는 지구온난화네. 북극곰이 그래서 이동 경로 감소하고 북극곰이 점점 멸종하겠죠. 명태가 수확량. 자, 명태가 자라는 그 온도가 점점 바닷물도 따뜻해지니까 명태가 못 자라는 거야. 자꾸 러시아 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명태가 완전히 황태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네요. 정답 1번. 자, 다음 정보화 사회 문제죠. 자, 정보 누구 많이 갖고 누구 조금 갖고 정보 격차, 사이버 범죄 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인간 소외, 그죠? 우리가 외로움도 느낍니다. 인간들이. 자, 고령화 사회가 정보화 사회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건 인구 문제죠. 인간 소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인터넷 직접 안 만나고 인터넷으로만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자, 그게 의외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채팅만 하고 이런 게 인간 소외를 갖고 오는 거죠. 자, 정답은 4번. 자, 5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거.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자, 이거는 지구온난화를 막아보자고 하는 거죠. 쓰레기 분리수거하자,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 환경에 대한 거네요.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의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 미래까지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그쵸? 환경을 지켰으니까 지속 불가능은 아니고 환경오염 원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이죠. 네, 세계화 결과 아니고요. 정답은 1번이네요.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4회는 다 끝이 났습니다. 4회 1, 4회 2파트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 국사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화이팅!